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어제 한일 갈등으로 인한 이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간 미국에서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모두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식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며칠간 뭐 그런 비판이 계속 한국을 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을 했다는 의미에서 미국 국방부의 수장이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어디서 얘기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히 국방부에서 가진 정식 기자회견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게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미국의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이 지소미아가 이제 미국의 어떤 화제가 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를, 일본을 지금 비판하고 나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어제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상당히 불만스럽다. 그래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그러니까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역시 원인 제공은 일본이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결정이 애당초 잘못됐다. 이런 불만스럽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한 것도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인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간 건 좀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한일 양국이 모두 관여됐다는 점에 대단히 실망감을 느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감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고, 자기는 이제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한일 양국 국방부 책임자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느낌을 알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고 촉구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국방부와 일본 또 방위성 등에 얘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우리의 공동 위협은 중국과 북한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미일 3국입니다. 그렇죠. 한미일 3국의 공동 위협은 중국과 북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서로 협력할 때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해져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협력할 때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공동 위협의 대상이 중국이라는 말, 이거 물론 북한도 언급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지소미아가 종료된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의 지금 눈길을 끄는 그런 발언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에스퍼 장관이 어저께 한일 양국을 다 비판한 거는 현재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실망감 뭐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의 어떤 핵심이 지금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시아 전략이 뭡니까? 지금 인도 퍼시픽 시큐리티 아닙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전. 그래서 인도와 태평양을 연결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구상하는 것. 결국 이 인도 태평양이란 말에서 나타나는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라는 것은 결국 중국이죠. 중국을 겨냥해서 인도와 태평양을 연결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퍼시픽 시큐리티 아니었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아테란 말, 아시아 태평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이것을 바꿨죠. 인도 퍼시픽 시큐리티로.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도라는 그런 말을 들어가게 함으로써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중국 팽창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핵심이 바로 인도 퍼시픽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인도 퍼시픽 시큐리티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교두보, 근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전략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미국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 서로가 솔직히 진심으로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싫어해도 그만이죠. 그러나 겉으로 필요한 만큼은 서로 잘 지내주기 미국은 바라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서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힘들겠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해줘야 될 역할은 충실하게 해줄 것을 미국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한국과 일본의 미국의 교두보가 확보돼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원활히 돌아가면 이 군사적으로 충분히 중국을 견제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의 어떤 대립이 실제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들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군에 대응할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일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강력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되는데 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표정 관리하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 국방부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중국을 북한도 언급했지만 중국을 콕 집어서 언급했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이 현재 미국의 최우선 활동 부대다. 프라이어리티 티에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국제 규칙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 공산당은 대부분의 지역 국가들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 이런 핵심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거기에는 한국과 일본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어제는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외에 존 덤퍼드 미 합참의장 미국 군부의 이제 넘버원이죠. 합참의장이 또 발언했는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비상계획이 있다고 언급했어요.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방향을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 합참의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또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책이 있는데 미국이 효과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해서 결국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아야 미국과 더불어서 원활한 이런 군사적인 어떤 대응, 견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한국만 좀 비판하는 그런 이제 발표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야 처음으로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이 일본도 지금 함께 그렇죠. 지적을 하면서 이제 한국만 비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줬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낌이 아니라 팩트죠. 일본을 비판했어요. 그 팩트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팩트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서 중요한 결과를 얻었어요. 미국산 옥수수를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는 몇 억 톤을 지금 수입한다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이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수행하면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 농산인들이 좀 화가 났고 농민들이 화가 났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전해드렸다시피 이 팜벨트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찌됐건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립 서비스라도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한일이 싸우는데 그래도 말 몇 마디라도 좀 일본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했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얘기만 했지 특별한 조치가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베에 대해서 좀 면을 세워주는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닌가 그런 지금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소련이 망하고
이제는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이 망하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미국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가장 안보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바로 중국 때문이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어제 북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상당히 거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단거리 미사일은 누구나 어느 나라나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누구나 다 훈련하고 테스트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단거리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존 덤퍼드 합참의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서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물론 당연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역할하는 건 사실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는 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 견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비판하고 또 일본을 비판하고 어느 나라가 잘했고 어느 나라가 잘못했고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은 여러 당국자들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비판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했어요. 결국 한일 관계가 풀리려면 지금 한국이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오히려 도발을 한 셈인데 그렇다면은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이 청와대 발표라든가 이 보도를 보면 그동안 이 광복절을 전후해서 한국이 일본에 특사도 보내고 그런데 일본 정부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제1야당 당수가 고노다로 외상은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공개적인 공식적인 외교 자리에서 계속 요즘 한국 그 외교 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망신 주기로 나서고 있고 굉장히 거만하고 무례한 자세로 나서고 있고 한국 정부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소미아 종료까지 간 것 아니냐. 적어도 외교수장이라면 외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고노다로는 전혀 외교적이지 않고 오히려 도발하는 듯한 굉장히 무례한 듯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보자면 미국이 왜 일본에 대해서도 이 에스퍼 국방장관이 나서가지고 비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본도 그만하라는 얘기죠. 일본이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절대로 한일은 화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국이 왜 일본이 계속 한국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망언을 하고 도발을 하는데 한국이 왜 일본과 어떻게 일본과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도 한국에 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일 간의 갈등을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일본과 화해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적은 한일 갈등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그만해라 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 계속 미국이 한국만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말을 좀 종합을 해서 본다면 이번에 한국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종료 결정을 내린 게 뭐 그렇게 악수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그 에스퍼 국방장관이 만약에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만 언급했다면 그럼 굉장히 그 충격은 컸을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것보다도 이런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그런데 어찌됐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 한일 모두 좀 자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공식적인 그런 발언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소미아라는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좀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 지소미아가 체결이 됐고요.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한국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약이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협정을
명분이 생겼을 때는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 한국이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그런 조치는 당연히 안 취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의 어제 발언은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한국이든 일본이든 한일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낼 정도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 내지는 뭐 경고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 종료를 어찌됐건 한국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사실 그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식의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적어도 에스퍼 국방장관의 어제 그 지적을 보면 이 지소미아 종료 그러니까 연장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거지만 그렇게 만든 원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의 그 결정이다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힘이 생기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일본 편에 서면서 한국을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그런 식의 관계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에 상당히 앞서서 국력 면에서 당연히 일본을 우선시하고 우대하고 한국은 그 다음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한국도 많이 쫓아갔고 일본도 예전보다는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이 많이 좀 좁혀지지 않았나.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지소미아 종료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해프닝이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해프닝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이 재정립될 수도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은 누가 봐도 일본을 미국이 더 우선시했어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최근에 국력도 많이 한국이 쫓아왔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일방적인 일본 위주의 어떤 동북아 정책이 이제는 좀 재정립돼 가지고 한국도 이제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의 입장도 고려를 하면서 한일 관계를 우리가 좀 미국 입장에서는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결코 나쁘지만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의 발언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이 앞으로의 한미일 삼각 공조 어떻게 될런지 좀 시작하지. 그러니까 어제 발언 때문에 한국은 가슴에 그 상처를 좀 입었던 거에 반창고를 붙인 격이 좀 됐어요.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